수업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인데요. 거기 보시면 행정사 결격사유가 나오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뭐 별거 없고 거기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해가지고 그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그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는 일단은 제가 이 문제를 두 개로 이제 나눴거든요. 그래서 요 이항은 여기 심의사항과 위원회 제척 개폐 필요해 가지고 하나로 했고, 그리고 그 3항은 이제 자격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해임 회촉. 예. 근데 문제가 여기 제척 개폐 회피하고 해임 회촉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위원회에서는 문제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제가 전 시간에 말했다시피 이게 이제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많이 이제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 법 개정 전에는요, 그 위원회 제척 개폐 회피하고 위원회 해임 회촉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추가됐습니다. 예.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고요. 재작년이죠. 재작년. 예. 자, 그리고 거기 결격사유 쪽은 한번 봐봐요. 결격사유 19페이지 나와 있죠. 이 결격사유인데 이 지금 7가지 결격사유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건 제가 그 중요법제차하면 이게 피복, 금, 집, 선, 파, 취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러는데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요, 예, 응시를 제한할 수는 없겠죠. 근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응시했어. 근데 시험에서 1차 시험은 뭐 결격사유 검토 안 하니까 아마 합격할 겁니다. 근데 2차 시험에 일단은 커트라인 올라가서 커트라인 2로 점수를 맞았다 치더라도요, 거기서 합격자 발표할 때는 결격사유 검토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안 시킵니다. 떨어져요, 이건. 그러니까 일단은 합격을 못 하겠죠. 여기 해당되면. 예. 자, 그리고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합격했어요. 예. 자, 근데 합격하고 나서 한 1년 있다 업무 신고한다고 쳐봐. 업무 신고. 그리고 그 업무 신고, 예. 업무 신고 기준이 있죠. 일단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합격해 놓고 나서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업무 신고 올려 보니까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해야 되네. 그럼 업무 신고 수리 거부가 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수리 거부 처분이 내려와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합격해 가지고 이제 업무 신고까지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업무 신고하고 나서 업무하다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해야 돼. 업무하다가.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자격 취소가 이루어지느냐? 자격 취소는 안 돼요. 예. 자격 취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 업무 신고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업무하는데 상관없다. 예. 그러니까 그거까지 좀 생각하시고, 그러면 예, 이 결격사유는 예, 문제를 낼 때요, 이 업무 신고하고 좀 섞어가지고 예, 사례형으로 문제 내면은 예,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예, 제가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6월달 이후로. 예.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업무 신고를 하지 못한다. 예. 그럼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요. 예. 여기 어떤 해당하는 자가 예, 그 행정사 업무 신고를 뭐 하였다. 예. 그리고 그 업무 신고 및 그 수리 여부에 관하여 뭐 설명하라. 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업무 신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니까
예, 수리 거부 처분해야 할 것이다. 먼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결격사유는 독자적으로는 문제를 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신고와 관련해서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먼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예. 그리고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 그리고 이제 3, 4, 5 놔두고 6번으로 가봐.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이 징계처분이 이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은 신분박탈이고 여기는 중징계, 여기는 경징계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면 해임, 예, 파면 해임. 그래서 여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그다음에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자격 취소는 제가 이게 부, 대, 정, 징 이렇게 오라게요.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소한 경우. 그리고 행정사 업무 신고 확인증 요거 대여한 경우.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그리고 행정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자격 취소 사유거든요. 예, 사실 여기에다가 예,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하나 넣어도 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 취소한다. 예, 그 넣어도 되겠잖아요. 예, 근데 그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사유에 해당해서 자격 취소가 됐어. 예, 그리고 이제 시험 합격하려면 3년 지나야 된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3, 4, 5번 여기에 지금 우리 형벌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형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무하다 보면은요, 예, 이게 형벌 관련된 여기 이제 뭐 상담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제가 어제 상담한 거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 어제 이분이 중국인입니다. 근데 2021년 4월인가 여기에 0.053인가 음주 수치가 0.053으로 나와가지고 여기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예.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그리고 2023년 3월 3일 날 정확히 3월 3일이면 앞전주 금요일이겠냐? 앞전주 금요일이냐? 앞전주 금요일입니다. 3월 3일 날 정심에 술을 먹었어. 정심에 이제 반주로. 예.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일하고 6시 퇴근이잖아요. 그 6시에 이제 차 몰고 집에 가다가 여기에 이제 인천이었어. 인천. 인천에서 이분이 이제 집이 시흥이었는데 시흥으로 이렇게 이제 가다가 조금 가다가 이 3차로 도로였는데요. 이게 지금 차선 변경하다가 앞차하고 뒤에 오는 차한테 받친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 변경하다가 앞차를 박으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뒤에 오는 차가 여기를 또 박은 거예요. 음주한 사람 무조건 잘못이에요, 이거. 예, 뒷차 잘못 아니야, 이거. 음주운전자가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이 앞차 부분은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뒤 범퍼 쪽을 이렇게 밀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뒷차가 이제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이 운전자 차 그러니까 저기 운전석 문짝 그런 쪽을 이제 박았겠죠. 그리고 이제 앞범버 이제 했겠죠.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이제 2명입니다. A, B. 그리고 이 A한테는 650만 원 줬더라고요. 예. 그리고 합의를 받더라고. 예. 그리고 요 B한테는 200만 원 줬더라고요. 이렇게 합의를 받았어요. 이게. 그럼 일단은 이제 얼마예요? 850 들어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합의를 받고 지금 이제 경찰 조사를 이제 받을 단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적발되고 나면 한 3일 정도 있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경찰서에 연락이 와가지고 오라고 그래. 예. 근데 이분은 내가 이제 합의 보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열흘 있다가 연락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단 합의를 받대. 예. 그리고 연락이 올 거예요. 근데 이 경찰 조사 받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겠죠. 예. 이번은 어떻게 되냐면, 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이때 한번 걸렸고, 이때 수치 얼마냐면 0.059. 이번에 걸린 게 0.059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정지 수치죠? 0.03부터 0.08까지가 정지고 0.08부터가 취소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전에 정지된 게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진아우를 10년으로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그 적발된 시점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10년 이내다. 이제 이러면 이진아웃이에요. 그러니까 10년 경과했다. 그러면 이진아웃을 안 합니다. 예, 그 나라도요. 이게 이번에 바뀐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건 지금 2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진아웃으로 해가지고 면허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되면서 이 벌금이 나오면 1,000만 원 이상이 나와요. 벌금이 나오면 1,000만 원 이상 나오고, 그리고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어요. 실형은 안 가요. 이런 경우 가지고 사람이 다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예, 이게 경찰 조사 그리고 결격기한 2년입니다. 이건 운전면허 결격이 2년이야. 그리고 이제 검찰에 이제 사건 넘기면 검찰에서 이렇게 약식으로 기소를 하거나, 이걸 이제 구약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판으로 기소를 하거나, 이걸 이제 구공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약식 기소하거나 이거 정식 기소라고 그래요. 이거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식 기소가 되게 되면 아마 모르긴 해도 벌금 1,000만 원 나올 거예요. 벌금 1,000만 원. 예. 그리고 이 벌금 1,000만 원의 불복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정식 재판 청구. 예. 자, 그리고 정식 재판 또 뭐 또 결과 나오겠죠. 예. 제가 비슷한 분 한 분 상담해가지고 그분 벌금 1,000만 원 나오는데 정식 재판 청구하니까 800으로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판사 마음이야.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 안 깎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일단 안 깎아주는 걸 거의 원칙으로 해요. 예. 깎아주는 게 좀 드뭅니다. 예. 어찌됐건 정식판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 불복하면 그 다음에 항소할 수 있죠. 그리고 항소심 불복이면 상고할 수 있고. 예. 근데 이 벌금형 상고는 안 됩니다. 벌금형 상고는 이건 심리 불속행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일단 보통 항소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공판으로 갔다. 공판으로 가면 여기도 이제 벌금 1,000만 원 나올 수 있고 집행유예 나올 수 있어요. 공판으로 갔다 해가지고 반드시 집행유예 이상형이다. 아니. 예. 그러니까 여기는 벌금 이대로 갈 수 있고, 예, 집행유예. 요건 징역 6개월의 형을 2년간 집행한다.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6개월이 한 2년 떨어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걸 받았다고 쳐봐요. 이분 체류 자격이 제2동포 체류 자격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받았다 그러면, 예, 그나마 이제 경고 처분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집행유예가 나와버리면요, 여기는 아마 출국명령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가라 갈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처리하는 게 이제 사법 업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 사법 업무를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그냥 이제 경고를 좀 이제 해달라고 이제 의뢰를 해요, 나중에. 예. 그래서 그건 이제 형이 다 이제 확정되고 나서 일이고, 이제 여기 오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보통 반성문 탄원서 2가지 다 아니면 반성문이라도 하나 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랬거든요. 예. 반성문 탄원서도 같이 내라고. 그러니까 내겠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10만 원씩 20만 원 받아요. 적게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상담 쭉 해줘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다 이제 형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어디로 가든지 형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 이제 사법 업무를 나한테 의뢰해라. 예. 그러면 내가 이제 처리해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데를 거쳐왔더라고. 다른 데. 그래서 다른 데서 1,000만 원 주라겠대. 그래서 야, 그건 너무 많다. 나는 그렇게 안 받을 테니까 절반만 받을 테니까 내가 나한테 맡길지 안 맡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걸 좀 놔두고. 예. 자, 이 지금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
이게 지금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범법 행위, 즉 범죄를 저지르면,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경찰에서 수사를 하죠. 경찰에서. 예. 자, 수사를 해가지고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에 넘길 때 의견서를 내요. 이게 이제 경찰에서 이제 의견서 내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 기소 의견으로 가겠죠. 기소 의견으로. 그러니까 불기소 의견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범죄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에서 이게 기소를 할지, 그러니까 공소 제기 후 중말에 기소입니다. 공소 제기를 할지 공소 제기를 안 할지를 결정을 해요. 이게 검찰에서. 그래서 이제 불기소가 된다. 예. 그러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불기소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는 경우가 있고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소유예. 예,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불기소 이유서를 보게 되면 이 중에 하나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기 이제 불기소된 거 대표로 이제 그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없는데 봐봐요. 이게 그 한국인하고 외국인, 예.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예, 살다가 부부싸움이 일어났어. 부부싸움. 예. 부부싸움 해가지고, 예, 고소한 거야.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에 신고하고 나니까 경찰에서는 이거 가정폭력이잖아요. 이거 이게 가정폭력이라 그걸 이제 검찰에 넘겨요. 이걸. 예.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시하하고 그러고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합의를 본 걸로 이제 끝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해가지고 그 여기 불기소가 돼요. 불기소. 그래서 폭행 같은 게 그럽니다. 폭행 같은 경우에 이제 합의 봐버리면은요 불기소 처분 내려집니다. 예. 그리고 이게 좀 알아둘 게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그때 합의 본 경우 있어요.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그러면 그때는 기소가 된 상태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요. 공소기각 판결이.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합의 보게 되면 검찰에서는요 불기소 처분 내리는데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합의를 봐보는 거야. 재판 중에. 그럼 공소기각으로 해가지고 판결서는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뭐 불기소가 똑같이 취급을 해줘요. 이것도. 예. 자, 그래서 일단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불기소 안 하면 기소를 하겠죠. 기소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기소하게 되면 법원으로 가죠. 예. 법원으로. 예. 자, 그리고 법원에서 사실 약식 기소하게 되면 약식 기소한 그만큼 그냥 벌금 때립니다. 그냥. 예. 자, 그리고 이제 공판으로 기소하면 여기는 불루족. 피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피고인 법원으로 불러가지고 뭐 물어보고 해가지고 판결 선고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법원에서 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선고유예라고 그래요. 선고유예. 봐준다. 근데 대부분 선고를 하죠. 예, 선고. 예. 자, 그리고 형을 이제 선고를 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는 집행하겠죠. 예, 집행. 자, 여기 지금 약식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1,000만 원을 선고를 했다. 예. 그러면 선고하고 1,000만 원 걷겠죠. 예. 그러니까 선고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 지내에 항소할 수 있잖아요. 이게 형사사건은 일주일이야.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이제 확정이 돼 버려요. 그러면 그로부터 이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벌금 납부 고지서가 집으로 와요. 이게. 그러면 냅니다. 그 안 내고 버티면 나중에 이게 그 일부러 잡으러 난 가는데요. 나중에 모종의 사건 연루에 걸리잖아요. 예. 경찰에서 안 풀어줘요. 예. 돈 내고 나가라 그래. 예. 그래서 그 이제 돈 받는 걸 집행이라고 그럽니다. 예. 어찌됐건 그 일부러 뭐 무슨 뭐 저기 뭐 그 저기 뭐 압류하고 뭐 그러지는 안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집행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이제 집행유예로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벌금형의 집행은 돈 받는 거잖아요. 그 징역형의 집행은 이건
깜빵에다 이제 가두는 거잖아. 이게. 그리고 그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는 게 벌금형 집행유예도 있습니다. 근데 집행유예는 이게 이제 벌금도 되고 금고 징역 다 돼. 이게 집행유예. 제가 그 벌금형 집행유예 받은 경우 몇 살 전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뭐였냐면요. 이분도 그 애국분인데 저기 양꼬치집을 해요. 양꼬치집 하는데 그 종업원이 이제 손님한테 술을 팔았어. 근데 이제 주인도 책임 있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적발되고 이제 검찰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법원까지 갔는데 그 직원은 벌금 나오고요. 그 사장 주인은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벌금형 집행유예 그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집행유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은 벌금형 같은 경우는 돈 받는 거고 징역형은 교도소 구금시키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선고유예가 있고 집행유예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이거 형벌이 되는 거죠. 형벌. 그리고 형벌의 종류는 이제 최고 유예가 사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9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형벌이 징역, 그리고 금고, 그리고 벌금. 뭐 다른 형벌은 좀 냅두고요. 자, 징역형하고 금고형은 이건 구금을 시킵니다. 구금을 시키고 여기는 노역까지 시켜요. 근데 여기는 노역은 안 시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산형이죠. 그리고 이제 금고 이상형이다 그러면 여기죠. 금고 이상. 여기 이제 요건 아니고. 자, 그래서 요건 좀 저 정도 지식을 가지고 봐봐. 3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하고 징역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집행을 유예하지 않고 그냥 실형 선고해버린 겁니다. 자, 징역 6개월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6개월 살고 나와서 3년 지나지 않았으면 행정사 자격 취득 못한다 이 말이고. 자,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한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고 쳐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2년 지나고 다시 2년이에요. 그래서 그 2년이다 그러면 2년에 또 2년. 자,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이 선고유예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기소를 했는데 공소를 제기했는데 선고를 유예한 거잖아요. 이건 선고유예가 내려지면 2년이 지나면 기소가 안 된 걸로 보는 거예요. 면소된 걸로 보는 거예요. 2년. 그러니까 이게 2년입니다. 그래서 그 유예 기간 이게 이제 2년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이제 3, 4호는 금집선 이렇게 했죠. 금집선 이렇게 금집선. 자, 그래서 이게 결격사유다. 그리고 이제 결격사유는 이건 뭐 이 업무신고, 업무신고하고 이제 좀 연결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알아두시고요. 그 업무신고 한번 봐볼래요? 27페이지 봐봐요. 그 행정사 업무신고 해가지고 신고 기준으로 거기 어디야? 자, 1번에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랬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요거다. 알아두세요. 요거다. 자, 다음에 뭐 20페이지, 뭐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뭐 볼 거 없고. 자, 24페이지 그거 한번 봐볼래요? 맨 위에. 다음에 제1차 시험 면제.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올해 자, 일반 행정사 합격을 했어요. 일반 행정사. 그리고 올해 지금 10월 달에 10월 1일 날 며칠이죠? 2차 시험이? 10월 7일. 10월 7일 날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 언제 하죠? 한 2달 정도 있다. 12월 8일? 10일? 6일? 자. 그 10월 7일 날 시험 보고 12월 6일 날 이제 발표합니다. 12월 5일 날 되면은 아주 불안하겠죠.
시험 보고 나서는 그냥 긴가민가 하고 지나가. 그러다가 이제 12월 이제 초부터 이제 좀 불안해. 12월 5일 날 되면 아주 불안할 겁니다. 12월 6일 날 아침 딱 되면 이제 아는데.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하고 이제 내년에 예, 외국어 번역 경영사 외번이라고 합니다. 예. 외번 응시할 때는 1차 면제입니다. 1차 면제 2차만 보면 돼 그때는. 그러니까 2차 원서 접수는 8월 달에 할 거야 아마. 8월 달에 2차 원서 접수만 하면 돼. 예. 그리고 이제 2차 보고 또 이제 합격하겠죠. 예. 근데 지금도 이게 되나 모르겠어. 오해 그 합격생들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제가 확인 안 해갖고 몰라서. 이게 그때 합격 발표 언제 했더라? 이제 합격자 발표 하루 전날. 그러니까 12월 5일 날 할게. 12월 5일 날, 그러니까 발표 하루 전날이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합격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가지고 그 산업인력공단 거기에서 이제 요 외번으로 원서 접수를 딱 하니까요. 원서 접수를 딱 들어가 보니까 1차 면제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럼 합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니 제 여직원이 오해 합격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해봤었거든 거기. 그래서 발표 하루 전날 외번으로 이제 원서 접수를 딱 하니까요. 1차 면제로 딱 나와. 그래가지고 합격은 줄 알았죠. 예. 그래가지고 삼겹살에 소주를 내가 샀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러분이 이제 일반 합격하고 이제 외번을 본다. 자, 그러면 1차는 면제다. 예, 2차만 보면 된다. 예. 그러면 실무법 안 보면 되겠죠. 나머지 세 과목만 보면 돼. 외번 볼 때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언어 능력이 돼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외번 보려고 그러면은요. 이제 2차 원서 접수 마감일 2년 이내 애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쓰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뭐 있고 뭐 중국어 뭐 있고 막 그래 이게 예. 다른 과목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원서 접수 마지막 날 2년 이내에 예, 애국어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원서 접수를 받아줘요. 원서 접수 안 받아줘. 예. 매번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페이지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봐봐. 자, 심의사항. 행정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안부에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심의사항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예, 봐요. 문제가 요 심의사항과 요는 제척기 표표 나오면 요 심의사항하고 25페이지에 있는 제척기 표표 요걸 써주겠죠. 그럼 여러분 뭘 써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써야 될지를 이걸. 자, 서술에 뭘 쓸래요? 서술에는 그 위에 있잖아. 심의사항 바로 밑에 있는 거. 행정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 다음을 빼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안부에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걸 여기 서술에다 써주면 되잖아요. 예, 서술에다. 예. 자, 이 전 시간에 했던 거 볼까? 여기 이 전 시간에 했던 건 이 행정사 여기 행정사 정의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행정사 업무 그 7가지 쭉 쓰면 되죠. 예. 그리고 종류별 업무는 일반 행정사는 이 중에서 뭐하고 회사 행정사는 이 중에서 뭐하고 외번은 이 중에서 뭐한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뭐야? 여기는 이 서술에다가 이 행안부에다가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걸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사항 쓸 때는 요 과선 일중해 가지고 자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과 그리고 2번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 선 그리고 3번 행정사 자격시험 일루면제 대상자 요건에 관한 사항 1. 그 밖에 행정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중요사항. 그러니까 여기서 뭐 중요문자 취하면 저는 과선 일중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에 25페이지로 가봐. 유효는 제척 기피 회피.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제척 기피 회피로 나오면 그거 들어가야죠. 근데 유효는 회의 매칙으로 나오면 회의 매칙을 써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제척 기피 회피. 자, 1번이 제척이고 2번이 기피고 3번이 회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척을 보면 자, 유효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리 의결에서 제척된다. 그리고 1, 2, 3, 4, 5 이게 이제 제척의 이유 내지 제척 사유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우리 행정심판위원회 제척은 제가 당친 증대관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관으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소로 했습니다. 단친, 당친, 증대, 소로. 그래서 1번 봐봐. 이걸 이대로 못 씁니다. 제가 읽은 대로만 쓰면 돼요.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예.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자, 2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자, 3번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등을 한 경우. 이 등자를 잘 써야 돼. 주관식은 이게 등자를. 예. 그래서 뭐 증언, 뭐 진술 등을 한 경우 그래야 되겠고, 증언, 감정 등을 한 경우. 자, 그리고 4번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예. 그래서 이제 당친 증대입니다. 그리고 5번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행정사 법인 또는 행정사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이건 뭐 줄일 게 없네. 자, 그래서 그건 소속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친 증대소 이랬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자, 2번이 기피예요. 당사자는 위원에게 재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재척 사유가 있어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재척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 심리의결에서 배제돼야 되죠. 근데 배제 안 됐을 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3번이 회피죠. 본인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재척 회피가 약간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재척 사유 요거 잘 외우시고, 예, 기피 회피 쪽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제가 이제 요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 이제 해매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문제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뭐 제가 한 대로 문제 내면 좋고, 예. 아니고 이제 섞으면은 여기도 이제 뭐 심의사항하고 해매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뭐 심의사항을 여기다 쓰고, 그리고 해매촉을 여기다 쓰고,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구성 봅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 자, 그리고 위원장은 행안부, 행정사 제도 업무 담당하는 실장직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그걸 이제 그 동호반복 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실장직 공무원이 되고 국장직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예. 뭐 그 정도만 해주고요. 예. 자, 그리고 예. 일단 뭐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거기만 좀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굳이 하려면 4번에 그 간사 이거 하나 더 해줘도 되고, 그 25페이지 4번에 맨 위에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예. 그래서 일단 아는 대로 쓰는 겁니다. 예. 시간 범위 내에서. 자, 다음에 해매촉. 예. 행안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 위원을 해임, 해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예, 이거 빼졌지? 신비적회의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중요문자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심신장애, 심이 좋죠? 심신장애. 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신비, 예, 뭐 신비하면 좋을 거예요. 신비입니다. 자, 그리고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비적. 예. 자, 그리고 위원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하죠. 근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자, 그리고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그래서 신비적 회의 해가지고 하세요. 그 자격심의위원회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업무 신고입니다. 요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야, 이분은 진짜, 예, 일단 이 돈 나갔죠. 그럼 여기에 제가 20만 원 받았으니까 여기 나갔죠.
그럼 나중에 이제 사범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0이 한다고 치고 얼마나 가는 거야 이거. 2년 동안 운전 못하는 그 기회비용은 또 또. 그래서 그 이분은 낮술 먹고 술 깼대요. 멀쩡했대. 6시 되니까. 근데 사고가 딱 나잖아요. 뭐 경찰이 바로 와요. 신고 들어가잖아요. 경찰 바로 와가지고 처음에 하는 게 음주 측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수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까딱 잘못해갖고 얼마나 간 거야. 이쪽으로 한 1000에다가 한 1500. 그리고 이제 그건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이진아웃을 이진아웃을 10년 이내 10년 이내로 본다는 거 알아도 10년 이내.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10년 전에 적발됐어. 그리고 지금 적발 아니 10년 전 이전에 적발되고 지금 적발되면 그때는 이진아웃 아닙니다. 이제. 예. 근데 그 법이 이제 개정 전에는 그 제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좀 제한 규정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전문이라 말하기가 좀 그래요. 자, 뭐요? 거기 지금 이제 27페이지 이제 행정사 업무신고 있죠. 예. 그래서 행정사 업무신고와 그 수리거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한번 출제됐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그 목차가 지금 문제 자체가 업무신고와 그 수리거부죠. 그럼 여기는 이제 업무신고하고 그리고 업무신고 수리거부. 수리거부에서 이제 수리거부 사유하고 이의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수리 의제를 밑으로 빼주고 그리고 신고항 인증을 맨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목차로 가야 돼요. 자, 여기 이 법인 업무 신고가 있죠. 법인 업무 신고 여기는 제가 목차를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이거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이건 예. 그래서 그 일단 뭐 이렇게는 안 나왔는데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업무 신고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서술로 해가지고 이제 업무 신고 내용을 써주고요. 업무 신고 기준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수리거부를 저쪽으로 넣고 이제 이의신청을 밑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업무 신고 관련해서는 이런 목차도 되고요. 그 사망에 있는 예. 사항이구나. 이런 목차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일정한 목차에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일정한 목차에. 주관식 시험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관식 답안 쓰는데 목차 없이 쓰려고 하면은요 깝깝해요. 예. 뭐 주관식 답안만 그런지 알아요? 예. 우리 뭐 저기 그 사무실에 서면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내용 증명 쓸 때도요 목차를 잡아야 돼요. 목차를. 예. 드러나지 않게 머릿속으로. 물론 행정심판 청구서 쓸 때는 드러나게 목차를 잡아줘야죠. 그래서 그런 그 작문을 쓸 때는 항상 그 목차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주관 시험은 목차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제가 목차집을 낸 거거든요. 예. 자, 27페이지 보자고. 예. 행정사 업무신고. 행정사 자격 있는 사람이 행정사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그리고 거기를 예, 시장 등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다음에 쓸 때는 다 안 쓰고 시장 등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시장 등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세요. 예. 법조문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에게 업무신고 기준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신고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거,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거, 자격증이 있을 거, 대한행정사에 즉 행정사에 가입했을 거. 예. 자 그리고 그 이런 이제 서류 첨부합니다. 예. 자격증 4번,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예. 그리고 대한행정사 회원증 복사본 그래야 되겠다. 회원증 복사본. 예. 자 여러분이 이제 그 합격을 하고 나면 예. 실무교육을 받아야지 업무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무교육은 예. 기본 소양교육, 실무소속교육 해가지고 20시간, 40시간 해서 이제 주로 대한행정사에서 받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행정사에서
여기 이제 실무교육 받고, 교육 받고 나면 이수증이 나오겠죠. 이수증. 그리고 이수증 가지고 업무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격증 복사하고, 그리고 이수증 복사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업무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 신고를 갔는데 대한행정사에 그 저기 회원증 없으면 또 안 받아줘.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실무교육 받을 때요 회원가입 아마 할 겁니다. 실무교육 받고 나서 회원가입 시킬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회원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가지고 업무 신고한다. 자, 그리고 이제 수리 거부.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수리 거부할 수 있다. 예. 그럼 거기 1번부터 4번까지가 수리 거부 사유죠. 예. 자, 여기에 지금 그 채운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는 업무 신고 요건 지금 그 맨 위에 게 이제 들어가고 신고 기준 첨부 서류 빼요. 그거. 그리고 자, 수리거부에서 수리거부 사유, 결실 자가, 그 이제 중요문자로 하면 결실 자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세요. 자, 그리고 넘어가 봐. 그리고 이제 수리 거부하고 다이렉트로 관련된 게 이의신청이죠. 수리 거부 처분이 있으면 거기 이의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8페이지 맨 위에는 이게 수리 의제예요. 수리 의제. 예. 그러니까 이게 요 지금 그 목차를 중목차를 수리 거부로 잡았다 했으니까 여기는 여기다가 이의신청을 넣어줘야 돼요.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 여기다 수리 의제 넣고 여기다 이의신청 넣어봐.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논리가 안 쓰잖아.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개월 이내 한다 이거. 예. 자, 그리고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4번을 또 빼버려야죠. 그래서 여기는 이의신청을 먼저 쓰는 게 맞습니다.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 이유를 걸쳐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예. 3개월 이내에 뭐 시장 등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가도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수리 의제는 그 위에 겁니다. 시장 등이 업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업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게 지금 우리 행정사법 11조 2항인데 이건 법조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수리 거부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리 거부 안 하고 3개월이 지났다. 수리된 것으로 본다. 아주 심하게 말해서 자격증이 없어. 자격증이 없어. 자격증이 없는데 3개월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수리된 것으로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조문은 그렇다. 다음에 이제 신고하기증입니다. 자, 발급. 예. 시장 등은 업무 신고를 받은 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해야 한다. 예. 보통 그 이제 업무 신고를 하고요. 예. 이 발급이 되는데 제 기준으로는 10일입니다. 예. 10일 정도 있으면 발급이 됩니다. 10일. 예. 10일 정도. 예. 그래서 뭐 빠르면 일주일 만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7일 내지 10일 동안 뭐 할까요? 시장 등이. 뭐 하려고 그렇게 오래 걸려. 예. 즉시 발급해줘도 되잖아요. 즉시 발급. 예. 그래서 시장 등이 하는 일이 뭘까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이거 검토를 해야 돼요. 이거 결격사유. 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격증 유조 누가 했을까? 그것도 검토해야 되나? 자격증 유조. 이수증 유조는 어쩔까? 회원증 유조. 그런 건 유조 안 하겠죠. 예. 어쨌든 아마 결격사유 쪽 이걸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 한 10일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거기 28페이지 그 맨 밑에 봐봐. 예.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한 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 예. 어떻게 하면 대여일까요? 어떻게 하면? 대여를 한번 생각해봐요. 예. 어떤 이제 사무실이 이렇게 있고요. 예. 여러분이 갑이야. 예. 그리고 여기 사장이 A야. A야. 예. 자, 그리고 자기는 집에 있으면서 여기다가 업무 신고하고 예. 쉽게 말하면 신고항의증 걸어놨어요. 뭐 신고항의증만 거나요? 뭐 이제 신고항의증 발급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업자 등록하죠.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려니까. 뭐 사업자 등록증도 걸었어. 예. 이것만 해오면 그건 대여죠. 확실히 그건 대여 확실하잖아요. 자기는 집에 있는다니까 이거. 예. 업무 처리는 다 얘가 해, 얘가. 예.
다. 예. 물론 얘가 지금 그 업무 신고할 때 그 사무소 소재지 쓰거든요. 여기 쓰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할 때도 사무소 소재지 쓰잖아요. 여기 쓰겠죠. 예. 그리고 사업자 등록할 때 사무소 소재지를 여기서 썼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요. 예. 아니 자기 거면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 그리고 임차했으면 임대차가 필요해요. 근데 A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은 전대차 계약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대차. 예. 그러니까 이 전대차는요, 그게 사용돼도 되고 사용돼도 되고 임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사용대로 가요. 전사용대, 어차피 무상이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사용대는 무상이고 임대는 유상이죠. 그거 알아도. 그리고 이 전대를 할 때는 사용대도 되고 임대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용대로 해요. 그래서 그렇고 하고 이제 본인은 이제 집에 쉬어. 그러면 확실히 대여죠. 그럼 이건 어쩔까요? 네. 월급 받아. 월급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도적이 아니라 보조적으로 근무를 해. 그러니까 주도적이냐 보조적이냐는 뭐냐면 우리 통장으로 거래하죠. 통장으로. 그러면 통장 명의를 A 명의로 할 것인지 갑 명의로 할 것인지. 갑 명의로 하게 되면 갑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갑 명의로 하면 이게. 근데 A 명의로 한다고. 예. 그러면 이건 제 생각은 신고하기증 대여예요. 이렇게 되면. 제 생각은. 근데 그건 이제 뭐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행정청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러면 대여입니다. 이게. 예. 자,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은 그건 대여 아닐 것 같아. 예.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자격증 가지고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려면 주도적으로 하세요. 예. 그러면 대여 안 돼요. 예. 근데 자격증을 이렇게 빌려주고 그냥 아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예. 난 다른 일 해. 그리고 저기서 해. 확실합니다. 대여 이거. 예, 그건. 근데 내가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 주로 저 A가 하고 나는 그냥 보조적으로 서류 뭐 접수나 시켜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대여가 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하객증을 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누구든지 신고하객증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예. 저한테 이런 의뢰가 오거든요. 예. A한테 이제 저한테 이제 딱 전화가 행정사 한 명 구해 주세요. 그래 저한테. 그러면 이제 제가 못 구해준다 말 안 합니다. 예. 300만 원 주셔야 되는데 돈 돼요. 그래. 안 와. 지금 보통 100만 원 주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그 저기 업계 시세가 그래. 여기 이제 월 100만 원 줘요. 예. 여기를 고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직원 월급에다가 자격증까지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 최저임금만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예요? 200 얼마죠? 그러면 자격증 대여로 뭐 50만 준다고 치고, 예. 그러면 250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준다고 하면 좀 상황이 틀리지. 근데 여기는 100만 원 주고요. 예. 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 예. 그 이제 여기 이제 그 출국에 우리 이제 민원대행 하는데 그 이제 그 건당 10,000원 줘. 10,000원. 예, 건당. 예. 자, 그러면 한 달에 100건이다. 그러면 100만 원이 플러스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상근 안 해요. 상근 안 하고 다른 일도 합니다. 이게 예, 갑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안 하는 게 좋고 저한테 이제 전화 와. 그러면 저는 300을 딱 불러요. 300. 그러면 고용 안 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해요. 저한테 제가 300 받아줄게요. 예. 근데 고용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예. 자, 그래서 거기 신고하객증 관련해서는 요까지 1, 2, 3, 4 다 써줘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진도가 너무 안 나가네. 이거. 하나 더 해. 이렇게 하니까 덜 지루하죠. 지루한 건 똑같아. 자, 여기다 이제 가야겠다. 이제 사무소 봐봐. 사무소. 이게 행정사 사무소에 관하여 설명하라. 그럼 여기는 문제가 나올 때 행정사 법인 사무소를 제외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행정사를 먼저 써주고 여기도
그 있죠. 뭐 행정 뭐 어쩌고 해가지고 잘을 말한다 그거. 말을 해야 돼 제가. 머릿속에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사무소 설치해가지고 일단 그 1번은 개인 사무소예요. 자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그 2번 이게 그 합동사무소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 3명 아니고 2명으로 바꾸라고 했죠 제가. 자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 공신력 요거 써줘야 되는 거야. 예. 자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 자 그리고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그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그 합동사무소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지금 A하고 B가 지금 이제 2명이면 되잖아요. 합동사무소 한다고 쳐. 그럼 이게 지금 주사무소 해가지고 한꺼번에 근무해도 돼요. 이거 둘이.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합동사무소라고 해가지고 분사무소 꼭 둔다 이거 아닙니다. 분사무소 없는 데가 훨씬 많아. 근데 분사무소 둘러면은 하나 더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 책임행정사 들어가는 거고 분사무소 뒀다고 치면 얘가 여기 이제 책임행정사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사무소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3번.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 이전 후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한다. 10일 이내. 기산점은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때가 언제일까요? 이전한 때. 실질적으로 이전한 때겠죠. 그 이제 직계 옮길 때. 다 버리고 새로 사면. 새로 살 때. 자, 그래서 이전한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신고하기증을 또 발급해 줍니다. 이게. 자, 그리고 종전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이전 사실 통지한다. 근데 똑같으면 어쩔까요? 제가 안산시에서 지금 이제 행정사업을 하잖아요. 안산시 내에서 사무실 이전하면 그래도 이전 신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고하기증 새로 주겠죠. 그리고 지가 지한테 통지는 안 하겠죠. 아니,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제가 이제 안산에서 종로로 이제 옮기면 이렇게 통지까지 하겠죠. 자, 다음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요 사무소 이전 등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죠. 그리고 여기 지금 10일 이내 해놨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기산점은 꼭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전한 날부터. 자, 명칭 등. 행정사는 그 사무소 종류별로 사무소 명칭 중에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임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여러분이 그 답안지에 써야 된다 그러면 이해한 내용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쓰기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좀 빼더라도요, 의미 통하게. 의미 통하게. 그래서 뭐 행정사 어차피 행정사 사무소니까 행정사란 말 빼도 뭐 의미 통하겠죠. 그렇잖아요. 행정사 합동사무소, 행정사 합동사무소, 행정사란 말 좀 빼도 돼. 자, 그리고 이제 2번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사무소 또한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행정사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가 아니면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사법 15조 1항 2항 여기 있는데 일단 좀 줄여서 하시고. 자, 다음에 이제 폐업 비업 신고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이제 폐업 신고, 휴업 신고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문제를 해놨는데요. 이건 문제가 나오면 어디 갔어요? 이 업무 신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1번에 있는 업무 신고 이거 이 내용하고요. 그리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 이걸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 업무 신고 및 폐업 신고와 휴업 신고에 관하여 약수를 하시오. 그랬다고 쳐봐. 그러면 목차가 1번에 행정사 들어가야 되겠죠? 2번에 업무 신고 해가지고 그 업무 신고 시장 등이 한다. 그것만 써주라고요. 그것만. 그리고 폐업 신고 좀 써주고 휴업 신고 좀 써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안이 작성돼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 따라 틀리다는 거야 이게.
근데 출제위원이 요것만 내기는 좀 약하거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게 업무 신고를 딱 연거가지고 그까지 쓰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폐업 신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서 폐업하면 본인이, 죽어서 폐업하면 가족이나 동거인 사무직원이, 예. 자, 신고하라. 그리고 폐업한 행정사가 다시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도 신고한다. 근데 이건 굳이 이건 법적으로 안 넣어도 되는데. 그렇잖아. 폐업했으면 문 닫았는데 다시 뭐 하려면 업무 신고해야 되잖아. 그래도 이걸 업무 재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기 폐업했다가, 그러니까 실킬레이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 예, 경력이잖아. 뭐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전에 했었잖아. 이게 경력이 있잖아. 그래서 일단 폐업했다가 다시 업무를 시작할 때도 이제 신고는 하는데 그 업무 신고하는 겁니다 그냥. 예. 다음에 협업 신고. 3개월이 넘도록, 3개월이 밑줄 짝잖아요. 3개월. 예. 초과죠. 그러면 딱 석 달만 쉬어.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석 달. 예. 자, 근데 하루라도 지나면 안 돼. 하루라도 지나면. 예. 그래서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 등에 신고한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3개월이 되는 날에 신고하면 되겠네. 3개월이 되는 날에. 3개월 지나면 안 되잖아, 일단. 뭐 3개월이 되는 날 딱 신고하면 돼. 3개월이 되는 날. 자, 그리고 시장들은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이건 업무 재개 신고 맞죠? 다시 시작하니까, 이건. 자, 1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요 15일 이내, 3개월 15일 이내, 예. 여기. 예. 그, 목차지 보면 다 있어요. 예. 굳이 칠판 안 봐도 돼. 예. 자, 그리고 3번은 굳이 요건 뭐 안 써도 되겠고요. 3번은 빼도 되겠고. 자, 4번.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그 6항을 지금 폐업 신고하고 휴업 신고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업무 신고까지 같이 써라 하고 문제 낼 수 있다. 그러면 2번에 업무 신고, 3번에 폐업 신고, 4번에 휴업 신고 해가지고 일정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다. 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